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GD의 상표권의 가치는, 이거 지금 말해도 되나?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YG가 가지고 있던 GD의 상표권을 그냥 공짜로 줬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상표권이라는 거는 그냥 누가 상표의 권리자인지가 이제 핵심인데, 이걸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그냥 특허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요. 이 상표권은 얘한테 넘깁니다 라고.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넘기면 되는 겁니다. 특허청에다가 이제 상표권자가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바뀐다 라고 해서 그 신청서를 내는 게 있어요. 특허청에다 신청서만 내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에 넘겼다라고 원래 쓰게 돼 있어요. 0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넘기면은 특허청 입장에서는 그냥 신고가 들어온 거니까 권리자 명의만 이전해 주게 되죠. 그래서 신고 자체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냥. 그거는 특허 상표권 양도의 영역이 아니죠, 거기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표권을 넘겼는데 이게 누가 봐도 한 5억짜리 가치가 있는 상표권인데 내가 특허청에다가 무상으로 양도해가지고 돈 거래 내역은 없어요 라고 특허청에 신고를 하면 특허청에서 세무서에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5억짜리라고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냥 넘기는 거예요, 특허청에서는. 그랬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세무조사라도 들어왔는데, 야, 니네 이 상표권 어떻게 취득했어? 취득한 내역 갖고 와. 근데 특허청이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무상양도했다. 얘네 봐라. 문제가 되죠. 제일 어려운 걸 물어보셨는데, 그건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 하나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있는 부분이에요.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상표든 특허든, 자, 그럼 이제 무형의 자산이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숫자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로 쓰기 위한 공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특허 쪽에서는 주된 기준이라는 게 있고, 상표 쪽에서는 심지어 특허보다도 주된 기준이 좀 적습니다.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죠. 조세 변호사님이 하는 거예요? 가치평가는 조세 변호사님이 안 하시고, 가치평가는 그래가지고 그게 일반적으로 법원 같은 데 갔을 때 제3의 기관 같은 데 다시 맡기거나. 같이 붙여서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표에 대한 가치가 얼마다 라고 숫자가 나오면, 이제 그러면 만약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그러면은 니네 왜 이거 돈 안 주고 그냥 받아왔어? 너희의 재산은 신고도 안 하고 늘었네? 세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 상표를 썼을 때 상표권자가 만약에 YG였다면 YG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되죠. 지금까지는 뭐 용인이 되는 거였을지 몰라도 너무 당연한 상표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가치평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YG에서 GD의 상표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최근 몇 년간의 매출 흐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향후 발생할 매출의 예상,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도저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GD의 상표권의 가치는 수억,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억 이상의 가치가 나올 거라고 이거 좀 말해도 되나? 상표권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가치평가에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YG랑 GD랑 이걸 30억에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더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만약에 양측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더 비싸게 거래를 할 텐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세무서에서 니네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했어? 라고 할 수도 있죠, 오히려. 예를 들어가지고 1억밖에 안 하는 건데 이거를 10억에 거래를 했다면은 왜 10억씩이나 줬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마다 가치평가 기준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믿을 만한 어딘가에서 평가를 받아놨으면은 세무서에서 물어봤을 때, 자, 우리 이거 받았어요 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가치평가가 이쪽 영역이라는 거를 좀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표권 가치평가할 때는 방금 이제 GD 그 얘기했을 때처럼 아예 상표권을 이전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언제 보통 또 많이 하시냐면은 상표 로열티로 이 상표 쓰고 싶을 때, 로열티 얼마 받을 때, 계산할 때. 그래서 뭐 로열티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상표의 가치가 얼마인데 그래서 나는 1년에 얼마의 로열티를 내고 이 상표를 내가 갖다 쓸게요 라는 할 때는 그럼 이 가치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대기업 상표들, 삼성, LG 같은 상표들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몇 %를 낸다라는 대기업들 자체 공식이 있어요. 그게 보통 뭐 3%네, 5%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공식이 있어서 그거는 그 사람들 기준 따라가고,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좀 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열티 받으려면. 그럴 때 상표에 대한 가치평가 많이 하죠. 그런 쪽에 의뢰도 하고, 아니면 국가기관, 발명진흥회 이런 곳에다가도 의뢰를 해가지고 상표의 가치를 뭐 판단받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거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룹하고 개인에서 GD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GD 원래 본명이 GD가 아니잖아요. 권재용이잖아요. 그런데 G 드래곤에 줄여서 GD라고 하는 예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YG라는 소속사가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버린 건데, 그런데 상표 출원을 할 때 GD가 만약에 유명했으면은 원래 YG 입장에서도 이거를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못 받아요. 그런데 GD 본인이 동의를 해주면은 YG도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뉴진스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GD가 내가 예명으로 GD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GD라는 개인이고 내 이름을 딴 상표가 있었지만 이 상표권은 누구 거예요? YG 거예요. GD가 동의해서 YG가 등록을 받아버렸으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개인이라도 본명 아니잖아요. 활동명이잖아요. 상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D가 만약에 YG를 상대로 야 이거 결국 내 거였잖아, 상표권 내놔, 내 이름이 GD니까 상표권 내놔라고 해도 YG 입장에서 너 옛날에 내가 상표 출원을 할 때 등록 동의 다 받았잖아, 너가 허락해줬잖아, GD라는 상표는 YG 거잖아 해버리면은 GD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명과 상표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개인이건 그룹이건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 셋. 자, 오늘은 아이돌과 상표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돌에게 상표권이란 이렇게 중요하고 그 가치는 아주 낮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 관리는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고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